사내 연애 하다가 헤어지면 제일 고민되는 게 뭘까요? 그 사람이랑 같은 공간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게 제일 고민이 될 겁니다. 만약 여러분도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재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시다면 이번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총 4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헤어지고 또 얼굴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죠. 대표적으로 사내 연애가 있고 그 외에 같은 동아리, 동호회, 캠퍼스 커플 다양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막상 이게 사내 연애를 시작하면 매일 볼 수 있어서 좋고 거기다가 비밀 연애까지 한다면 우리들만의 비밀로 인해서 좀 더 애틋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몽글몽글한 감정이 있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헤어지고 나서입니다. 매일 봐서 좋았던 그 사람의 얼굴이 이젠 그 사람의 얼굴이 보일 때마다 고역이에요. 심지어 내가 아직 상대방을 못 잊었다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이 가슴이 찌릿하거나 멘탈이 흔들리면서 정리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만나는 건 상대방이 단호하게 거절하니까 지금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차라리 얼굴이라도 안 보이면은 좀 더 빨리 잊을 수 있을 텐데 그러기도 쉽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빨리 잊어버리는 건 어렵더라도 재회의 관점에서 이 재회 확률을 높이기 위해선 어떻게 상대방한테 접근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취하지 않기 전에 가장 먼저 고민해봐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상대방이 나랑 왜 헤어지려 했는지, 왜 나랑 재회하고 싶어 하지 않는지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판단 못한다면 재회와는 거리가 더 멀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상대방이 나에 대한 신뢰가 너무 떨어져서 헤어졌어요. 같은 회사라 하더라도 다른 이성 동료랑 너무 친하게 지내고 술도 자주 마시고 그런 모습에 점점 믿음이 깨지고 나에 대한 애정도 떨어지기 시작해서 헤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내 딴에는 차였으니까 막 인터넷에 찾아본 거예요. 찾아보니까 잘 사는 척을 해야 된다. 너 없이도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죠? 인스타에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노는 사진, 밖에 나가서 다른 이성들이랑 어울리면서 노는 사진, 그런 거를 업로드하는 거예요. 만약에 상대방이 나랑 헤어진 이유가 나에 대한 신뢰는 분명히 있는데 재미가 없어서 나에 대한 매력이 떨어져서 헤어진 경우라면 방금 말씀드린 방법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나에 대한 믿음이 떨어져서 헤어진 게 큰 사람이라면 헤어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막 잘 사는 척하고 노는 사진 올리고 그러면 오히려 더 정이 떨어져요. 내가 살짝 마음이 흔들릴까 말까 하다가도 그래, 얘는 변하지 않는구나, 다시 만나도 나는 또 고통받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다시 이성을 부여잡게 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내가 매력이 떨어져서 헤어진 건데 거기다가 대고 내가 앞으로 잘할게, 이렇게 할게, 뭐 저렇게 할게, 이런 말들을 하면 어떨까요? 나의 가치만 더 낮추게 되는 모양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랑 왜 헤어질려 했을지, 지금은 왜 재회를 거부하고 있는지, 나에 대한 믿음, 이 관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거나 지친 감정이 커서인지 아니면 나에 대한 매력을 크게 못 느껴서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나에 대한 이 관계에 대한 믿음이 떨어졌든 나에 대한 애정이 식었든 헤어지고 나서 계속 상대방의 얼굴을 봐야 되는 상황이라면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팁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여라는 거예요. 근데 황범씨, 아까 전에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안 좋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이렇게 여쭤보실 분도 계실 텐데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랑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건 내가 룰루랄라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놀고 신나게 떠들고 평소보다는 조금 업된 텐션으로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별을 덤덤히 받아들였고 이별을 수용했기 때문에 이젠 일상생활로 돌아온 사람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모습일지 감이 잘 안 잡히신다면 내가 회사에 입사하고 얼마 안 됐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그때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내가 그 사람과 조금 친해졌을 때, 다른 동료들과도 친해졌을 때 그때의 나는 어떤 말과 행동, 어떤 태도로 사람들을 대했는지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리고 그것과 똑같이 행동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귀기 전에 평소에도 내가 좀 발랄했어, 그러면은 당분간은 침착한 모습을 유지했다가 점점 발랄했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자, 왜 이렇게 내가 더 이상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여야 될까요? 그렇게 해야 굳게 마음을 먹고 이별을 고한 상대방이라 하더라도 나와의 이별로 인한 상실감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감정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만한 어떤 여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헤어지고 나서 내가 더 과하게 잘 사는 척을 한다거나 아무렇지 않은 척, 내가 먼저 장난도 더 치고 말도 붙이고 그런다면 그게 오히려 더 미련 있어 보여요. 마지막에 이별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몇 번씩 붙잡던 난데 그런 내가 하루아침 만에 변하고
이별을 다 받아들였을 거라고는 상대방은 생각 못합니다. 아, 얘 괜찮은 척 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 수가 읽히는 순간 나에 대한 가치가 회복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필요 이상으로 친절하게 대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마음이 있다 보니까 혹여나 상대방이 나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하진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내가 평소에 다른 사람한테 베푸는 친절에 비해서 2배, 3배 더 상대방한테 신경 써주는 경우가 있어요. 괜히 더 챙겨주게 되고, 상대방이 어쩌다 나한테 말을 걸게 되면 혹은 뭔가를 나한테 물어보면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되게 친절하게 응답해주고 하는데, 그러지는 마세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돌아오는 경우는 비록 헤어졌지만 상대방도 나만큼이나 아직 애정이 남아있을 때 뿐이에요. 때문에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주변 사람들과 크게 차이가 없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헤어진 뒤에 미련을 보였던 사람이 나라면 내가 상대방한테 대하는 친절이 상대방한테는 정말 순수한 목적의 친절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미련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나의 행동이 미련처럼 보이게 되는 순간 나에 대한 가치평가는 높아지기가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다시 바로 재회할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드는 사람한테는 큰 매력을 못 느끼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친절하게 대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필요 이상으로 상대방한테 친절을 베풀지 말자는 거죠. 예를 들면 상대방이 은연중에 오늘 커피가 땡기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상대방한테 커피 사줄까? 조금 이따가 밥 먹고 카페 갈 건데 네 것도 사올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혹은 상대방이 오늘 일이 너무 많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지도 마세요. 설령 상대방이 먼저 다가와서 어떤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그 요청한 도움만큼만, 혹은 그에 못 미치는 만큼만 도와줘야지 막 내가 더 오지랖 부리고 신경 써주려 하고 그러지 마세요. 친절하고 매너 있게 대하되 자칫하면 내가 환심을 사려고 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 만한 행동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음으로 세 번째는 선을 긋자는 거예요. 선을 긋는다는 건 너무 티나게 상대방을 밀어내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여쭤보실 분도 계실 텐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선을 긋자는 거는 애인일 때랑 아닐 때랑 확실히 구분하자는 거예요. 애칭을 부르지 않고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선을 끊는가? 이건 우리가 연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돼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일상 공유예요. 일상 공유. 이제는 헤어졌으니까 나의 사생활, 나의 일상, 나의 컨디션, 이런 나에 대한 것들을 굳이 상대방한테 조목조목 얘기할 필요도 없고, 상대방이 궁금해서 물어본다 한들 거기다 대고 TMI처럼 쏟아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하루 휴가를 냈어요. 그 다음날 출근했더니 상대방이 어제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대부분의 분들이 아직 내가 상대방한테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 대화의 기회가 생긴 것만으로도 신이 나가지고 막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는 감출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제 무슨 일 있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냥 집에 좀 일이 있어서 연차 냈어,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까지는 말해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요즘엔 어떻게 사는지 적어도 절반 이상은 감출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도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서로 공유하던 것들, 아무렇지 않게 나한테 물어보고 답변받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자면 그냥 말을 아끼면 됩니다. 헤어지고 난 뒤엔 차라리 침묵이 금인 상황이 더 많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전에 친했던 동료처럼 상대방한테 다가가자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상대방한테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헤어지고 나서 내가 다시 만나자 했는데 까이고 그렇게 끝나자마자 막 내가 예전에 사귀기 전에 친했던 그 시절처럼 다가가자는 거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상대방한테 농담을 던지고 가볍게 스몰 토크를 하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 절대적인 시간은 필요해요. 최소한 1주 혹은 2주, 이 최소한의 시간 동안은 상대방과 조금의 거리감은 느껴지긴 해야 됩니다. 특히나 내가 이별 통보를 받고 상대방한테 매달렸었던 사람이라면 상대방 입장에선 본인을 향한 내 감정이 금방 정리되리라곤 기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절당하고 얼마 안 있어서 본인에게 막 친근하게 대한다면 이 사람이 아직 나한테 마음은 있는데 없는 척 가까이 하려고 하는구나, 노력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런 느낌을 주는 건 좋지 않습니다. 나의 수가 읽히는 건 좋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둠으로써 그 시간 동안은 나의 모습이 상대방한테 이 관계를 정리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조금씩 극복하고 잊어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내가 가볍게 대화를 하든 탕비실에서 마주쳐가지고 가볍게 농담을 하든 점심시간에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든 상대방이 느끼기에 얘 나한테 미련 있는데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안 들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적어도 나의 감정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별을 받아들이고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음을 어느 정도 보여줬고 그 시간이 지난 뒤에야 조금씩 본인을 편하게 대하려고 했으니까요. 네, 오늘은 이렇게 사내의 연애처럼 헤어지고 나서도 주기적으로 얼굴을 봐야 되는 상황일 때, 이때 내가 다시 재회를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얼굴을 주기적으로 마주쳐야 된다는 게 내 멘탈을 흔들기도 하고 표정 관리도 잘 안 되게 만들 때가 많을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헤어지고 힘든 마음에 곧장 퇴사를 하진 마시고요. 적어도 2개월 정도는 그냥 지내보셨으면 좋겠어요. 재회를 떠나서 여러분의 마음이 분명 더 괜찮아질 수 있으니까요. 물론 내 마음이 괜찮아지려면 그냥 무작정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그 시간들을 상대방과의 이별을 수용하고 극복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식사 잘 챙겨 드시고요. 집에만 있지 마시고 몸이 무거워도 운동이든 소모임이든 동호회든 최대한 에너지를 분산시켜 보려고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할 기회가 생기더라도 나의 마음에 여유가 없다면 상대방 말 한마디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게 됩니다. 그건 재회 확률을 낮추는 것도 낮추는 거지만 더 중요한 건 나 자신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마냥 재회만 바라보시기보다는 상대방의 단점, 상대방과의 연애에서 힘들었던 점들, 다시 만나도 힘든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조금씩 가라앉히기 위한 그런 노력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obody will love you